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세계 곳곳의 해외 동포들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동포들이 직접 보내준 사진이나 영상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주말 한국 누적 관객 수 1,000만을 돌파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광주항쟁의 생생한 역사를 다룬 영화 택시 드라이버가 지난 8월 11일 북미 지역 개봉을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개봉됐거나 개봉될 예정입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교민들이 이 영화를 본 후기와 감동을 SNS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미주 지역에서도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지역 예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힛 K무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3년 8월 14일 처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 제정된 이후로 올해 5번째 기림일을 맞이했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주간으로 지정하고 한국 내에서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과 청계광장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번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먼저 8월 12일 오후 3시 애틀랜타 소녀상 앞에서 전세계 연대 위안부 기림일 공동행동이 열렸고요. 위안부 기림일인 14일에는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다양한 위안부 관련 집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고요. 독일 베를린 브랜든버그 게이트 앞에서는 6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과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그 지역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숫자를 알리는 배너를 목에 걸고 시위를 했습니다. 영국 런던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역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배너를 든 시민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전쟁 위협에 대한 규탄 대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뉴욕 UN 본부 앞과 워싱턴 DC 백악관 앞,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재미동포 진보 단체들과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이 연대해서 트럼프 정부 북침 전쟁 책동 규탄 긴급 연대 시위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미국에게 북한과의 전쟁 책동 중단, 대화 촉구, 대북 적대 정책 폐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특히 이날 LA에서 있었던 시위에서는요.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방해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차고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지역에서 진보 보수단체와의 충돌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은 멀리 보스니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는 제23회 사라예보 영화제가 열렸는데요. 이 영화제에 참석한 독일 교민 클레어 함 다큐멘터리 PD가 역시 이 영화제에 참석했던 영화 플래툰과 JFK로 유명한 올리버 스톤 감독과 함께 사드 반대 시위를 벌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클레어 함 PD가 직접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보스니아 사라예보 영화제에서 올리버 스톤 감독과 함께 사드 가고 평화오라 시위를 한 독일 교민 클레어 함입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PD고요. 영화 관련 파남도 쓰고 있기 때문에 발칸에서 제일 큰 이 사라예보 영화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91년 보스니아 내전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이 영화제에서 마침 올리버 스톤 감독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었고 또 이분도 저와 함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듯해서 제가 1인 시위에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요. 올리버 스톤 감독은 또 플라톤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군수 산업으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다. 특히 미국 주류 언론은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 등 전운이 강할 때마다 항상 전쟁을 옹호하는 부역자 역할을 해왔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 양국 지도자들에게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 외교적 노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외교적 성과를 보더라도 1994년 북한은 대외적인 에너지원 제공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대가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었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는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한반도 위기는 미국이 이러한 합의들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 사드는 무기로서 효능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고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정부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평화를 연만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침묵하는 건 제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라예보 영화제에서 올리버 스톤 감독과 함께 사드는 가고 평화 오라는 시위를 벌였던 독일 교민입니다. 클레어함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1일 미국에서는 개기일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기일식이 주목을 끈 이유는 1918년 이후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미 전역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서 발생한 일식이었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개기일식 장소와 시간이 공지됐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개기일식을 구경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타주로 구경을 가기도 해서 때 아닌 관광 특수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개기일식 이틀 전 주말부터 미주 지역 곳곳에서 개기일식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이어졌고 개기일식 당일에는 가족들이 함께 일식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벤트 장소를 찾아 특수 안경을 쓰고 일식 광경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JNCTV도 21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오후 1시 27분경 생생한 현장을 동영상에 담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면서 주위가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해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